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닥터조의 건강 이야기 카페에 올라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40세 여성입니다. 2년 전부터 편두통이 심해져서 신경과에 다니고 있는데요. 신경과 선생님께서 예방약 대신 마그네슘을 섭취하라고 하셔서 계속 먹고 있습니다. 먹은 후부터 복통과 설사 같은 부작용도 가끔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마그네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타우레이트 마그네슘이 편두통에 가장 효과가 좋은가요? 한국 약국에서 판매하는 마그네슘은 보통 어떤 종류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해 놓지는 않더라고요. 현재 먹고 있는 것도 종류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편두통 환자는 어떤 마그네슘을 먹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편두통이 심하면 어떤 마그네슘이 좋을까 하는 취지의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같아서 공유를 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자, 근데 일단 편두통에 잘 듣는 보충제는 없습니다. 왜? 어떤 마그네슘이 좋을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잘 듣는데 나한테는 잘 안 듣는 것들이 많이 있죠. 마그네슘이 아니더라도 뭐 비타민 C나 코큐텐이나 할 거 없이 뭐가 더 두통에 좋을까라고 찾아보실 생각이라면 그냥 타이레놀이 제일 확실하죠. 부산 이영환과의 이영훈 원장님께서 정초부터 이런 명언을 하셨는데, 무슨 질환에는 무슨 영양제, 이런 공식을 대입하지 마라. 이것은 기능의학이 아니다. 이런 식의 사고라면 수십 알의 영양제는 한 알의 약을 절대 대체할 수 없다. 영양제 섭취로 한 알의 약을 줄이려면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한지 모른다. 그러나 음식을 잘 선택하면 쉽게 약을 줄일 수 있다.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건데, 자, 영양제보다 음식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결국은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근데 생활 습관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음식이니까 한 발 더 나가서 잠, 운동, 스트레스 다 점검하시는 게 맞죠. 근데 스트레스를 점검하실 때에는 환경만,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의 성격도 냉정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편두통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선은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건요. 두통은 거의 다가 이게 스페이스 아큐파잉 리전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공간 점유성 병변이라고 하네요. 이게 스페이스, 공간이잖아요. 아큐파잉, 점유하는 거고요. 리전, 이게 병변, 이제 병이 있는 부위인데 공간을 차지해서 통증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허리 디스크죠. 추간판 탈출증. 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그 공간을 그만큼 차지했잖아요.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 공간을 차지해서 아프다는 거잖아요. 두통도 마찬가지죠. 이 뇌가 두개골 안에, 우리 두개골 안에 공간에 꽉 차 있잖아요.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는데 뇌에 종양이 생겼다. 감자만한 혹이 생겼다. 그러면 그 혹 때문에 그 비좁은 공간에 압력이 올라가겠죠. 만원 버스 꽉 사람들 끼는 것처럼 그 압력 때문에 두통을 느낀다고요. 그런데 이 뇌종양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혈관 확장이 되게 흔하죠. 혈관이 확장하면서 공간을 먹어버리니까 뇌종양, 그 혹이랑 마찬가지로 압력이 올라가서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심장 박동에 따라서 지끈지끈 아프기도 하겠죠. 혈관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원인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손쉽게 타이레놀 까먹는 것보다. 자, 그래서 편두통을 이제 심하게 하거나 혹은 유발하는 몇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능의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첫 번째는 음식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그 중에서 계란, 유제품, 땅콩 이런 게 흔하게 편두통을 일으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기능의학 검사가 다 가능하지만 그 해당 음식을 끊고서 그 증상을 변화를 살펴보는 거, 좀 나아지나 이렇게 살펴보는 그것도 자가 검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리미네이션 다이어트라 그러죠. 하나씩 이 음식을 빼보는 거예요. 어떤 게 나한테 확실히 나 이거 먹으면 나는 두통이 심해지더라. 본인이 찾게 돼요. 예. 자, 음식에 대한 민감성이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글루텐에 대한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 보리, 뭐 귀리 등에 있는 단백질이잖아요. 글루텐 많이 들어보셨죠? 장 누수를 일으킨다 그러고. 근데 그 글루텐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고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글루텐에 알러지가 있을 경우에 염증을 유발해서 편두통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이 호르몬 불균형. 여성분들은 생리 전에 편두통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40대부터 이제 갱년기가 다가오면서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과다되고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은 심해지는데 스트레스가 그 가장 큰 원인입니다. 최근에 큰 일을 막 겪었는지 뭐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아프시다든지 뭐 사업에 큰 문제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술, 뭐 밀가루, 설탕, 녹말 이런 것도 그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요. 뭐 술이나 밀가루 자체가 머리를 아프게도 하지만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고 그래서 머리 두통을 편두통을 더 심하게 하고요. 또 운동 부족, 수면 부족, 과로 이런 것들도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근데 반대로 운동을 많이 하면은 혈관 질환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운동 많이 해가지고 도움받는 게 편두통이고 뭐 고혈압이죠. 예방 차원에서 운동 미리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네 번째, 비타민 B 결핍. 특히 이제 리보플라빈이라고 하는 비타민 B2 이게 부족하면 편두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400mg 정도의 비타민 B2를 복용하면 좋은데 비타민 B2만 근데 따로 복용하지 말고 그냥 비타민 B 컴플렉스, 비타민 B1, B2, B3 쫙 있는 B군으로 한꺼번에 B컴이죠. 한국에서 B컴 복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먹으면 근데 소변색이 진해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섯 번째는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마그네슘은 원래 긴장 완화 미네랄이에요. 이게 부족할 경우에는 두통이나 편두통이 되게 심해질 수 있습니다. 종류에 상관없이 지금 오늘 질문하신 분이 어떤 마그네슘이 더 좋냐 하셨는데 종류에 상관없이 하루에 2번 300에서 600mg 정도 마그네슘을 복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이게 멜라토닌 불균형. 멜라토닌은 잠자는 거랑 연관된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수면 시간이 이제 불규칙한 생활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불균형이 생겨요. 멜라토닌 불균형도 원인이라는 걸 한번 짚어보시고. 자, 이렇게 이상 한 몇 가지, 6가지 정도 직접 확인해 보시고 시도해 보실 만한 것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밖에도 편두통 아니면 두통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또 의외로 뭐 뇌에 종양이 있을 수도 있죠. 뇌막에 종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적인 검진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